물건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현상을 뜻합니다. 어린 소년, 소녀 영혼이 치는 장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물건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인정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이나킴의 아메리칸 드림, 뉴욕 뉴저지 변호사 다이나킴 변호사입니다. 폴터가이스트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독일어의 시끄럽다라는 단어와 영혼을 합친 말입니다. 어린 소년, 소녀 영혼이 치는 장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폴터가이스트는 물건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폴터가이스트로 인정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7가지 현상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물건이 사라지거나 공중에 뜨고 멋대로 날아다니거나 악취나 이상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방에서 발소리나 노크 소리, 그러니까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어떤 소리가 나든지 어떤 물리적 마찰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등을 건드려 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다 던지 말이죠. 전파 간섭 현상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 7가지 현상이 관찰이 되면 폴터가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폴터가이스트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뉴욕주 소송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원고랑 피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케이스예요. 원고는 피고의 집을 구매를 하기 위해 계약을 했는데요. 해당 부동산에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관찰됐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고자 했지만 피고는 계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그 지역에서 귀신에 씌인 집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었고,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몇 차례나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계약이 파기가 될까요? 미국에는 팔길이 원칙이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게 arm's length principle이라고 해서 계약 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계약자들이 어떤 가족이나 친척 관계가 아니고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거나 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어떤 물어보지 않은 그런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게 뉴욕주의 법입니다. 그저 말을 하지 않은 행동, 다시 말해서 사기로 보일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구매자를 기만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뉴욕 법률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판결이 나올지 정말 엄청난 케이스였던 거죠. 그런데 해당 케이스의 판사는 이 케이스를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귀신에 씌였다는 거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누가 말해주지 않는 한 말이죠. 또한 피고는 자신의 집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든 언론, 지역 신문이든 국내 언론에 알렸고, 해당 부동산은 귀신의 집으로 관광 프로그램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훗날 구매자가 만약에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원인을 제공을 한 거죠. 뉴욕주는 캐비엣 엠프토르라는 상법상 계약상 명백한 보증 사실이 없다면 매수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건을 샀는데 그 계약서를 보시면 그 조항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구입을 하고 난 후에 1년 동안 여기에 퀄리티가 문제가 있으면 보증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게 그런 보증 사실이 없다면 이제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는 Let the buyer beware, 이런 원칙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만약에 이 원칙을 따른다면요, 주택검사 시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주택 검사를 하거든요. 매매 시 전문가를 부동산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수구에 문제가 있는지, 전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떤 영매나 심령술사가 이 집검사 전문가들 다 따라다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귀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귀신 나타날지도 모르고 언제 구매자가 귀신들을 볼지도 모르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변호사가 이런 현상들을 알도 못한 채 매매를 진행했는데 훗날 이 사실이 발견된다면 저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